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How much energy does Google's AI use? 그러니까 구글 AI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TPU를 설계했다, GPU로 뭔가 돌린다, 뭐 제미나이를 돌릴 때 얼마나 든다, 토큰이 몇 개가 되면은 얼마나 킬로와트시가 얼마고 이런 것들 막 계산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LLM을 구동할 때, 즉 AI를 구동을 할 때 에너지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좀 큰 걸 한 것 같은데 진짜로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를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에너지 TPU가 얼마 소모했다 이런 단편적인 계산보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는 얼마나 쓰이고 물은 또 얼마나 쓰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제미나이 한번 물어보면은 실제로는 5방울의 물이 쓰인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러한 리포트를 지금 낸 게 어떤 구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논문으로 굉장히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AI 시대, 그리고 AI 뭐 LLM 새로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AI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갖고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사업이 되고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구글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TPU도 설계하고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면서 얼마나 이 포괄적으로 수직 개발화돼서 스택화가 되어 있는지, 원래 일론 머스크가 도조를 통해서 이런 걸 구현을 하려고 했죠. 그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정리가 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세 지역 위쪽에 마운틴 뷰, 이쪽에 구글 캠퍼스가 위치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구글 I.O. 때 보여드렸던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인트로덕션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도 여기 보세요. 프롬프트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쓰이느냐, 이 전력망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에미션이 있느냐, 워터 컨섬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AI의 뭐 이제 우리가 환경 발자국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에서 이제는 AI를 실제로 막 추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계로 나아갔죠.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면은 그만큼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서빙을 한다라는 거,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안 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벌써 7세대잖아요.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자체 칩을 설계를 해왔고 여기서 상당히 지금 이점이 있는 구글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약간 초기에는 그냥 추정 기반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 사양이죠. 엔비디아 GPU가 뭘 쓴다, 뭐 약간 이런 모델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좀 더해가지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어림짐작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진짜로 AI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제미나이도 하고 뭐 제미나이 API도 많이 부르고 온갖 것들이 많으니까 실제 하드웨어에서 AI를 구동할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쓸 때 이런 전력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측정 자체도 모델 따라서 또 측정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6배나 차이가 나고 굉장히 부정확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일 홍보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칩 파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A100 멀티플의 여러 개의 A100을 가지고 와서 칩 파워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측정이 되고, A100가 어떻게 됐냐, H100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기존 것들은 이 칩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제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얘들은 TDP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막 계산을 했는데 이제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연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더우면은 에어컨도 틀 거고 뭐 밤에는 전조등도 킬 거고 노래도 들어야 되잖아요. 뭐 안들공학도 틀어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엔진이 기름 소모하는 것만 측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칩이 대부분의 파워를 차지할 거니까 요걸 보면 대충 감은 잡겠지만 실질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어떤 거를 제안했느냐, 이 AI 서비스 전체, 그러니까 칩 파워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TPU랑 GPU 같은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지금. 여기다가 CPU 디램 파워라든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애들, 이런 유휴 장비들이 있겠죠. 아이들 머신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면 일단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버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 PUE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데이터 센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워 유시지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효율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 전력을 실제 서버가 돌아가는 그 전력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실제로 우리가 컴퓨팅 할 때 쓰는 전기가 얼마나 드느냐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 요즘에 앞으로 블랙엘 다음에 루비인가에는 뭐 리퀴드 쿨링을 넣느냐든지 액체 냉각 하면서 냉각에 또 전기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UE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컴퓨팅에만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엄청 추운 지방에 막 이제 건설하고 하죠,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들을 이 PUE로 계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풀스택을 구글이 포괄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제미나이 앱 하나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딱 하나 처리할 때 드는 에너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프롬프트당 토탈 와트시. 일단 중앙값 기준으로 제미나이 텍스트 프롬프트 한 건당 0.24와트시가 든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58% 0.14와트시는 이 AI 가속기 부분이죠. 뭐 TPU라든가 GPU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계산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CPU나 이제 DRAM, LPDDR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또 한 25%,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한다. 이게 0.06W입니다. 이 칩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호스트 컴퓨터가 쓰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고, 그 외에 유휴 장비들이 한 10% 차지하고 이제 PUE로 오버헤드 차지하는 게 8%. 그럼 보세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니까 이때까지는 이 58%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거 자체 칩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런 걸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나머지 42% 그냥 거의 절반을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42%에 해당하는 이 숨겨진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보니까 기존 접근법보다 총 에너지 소비량이 2.4배나 더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피규어를 보시면은 저희 프론트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제미나인데 가로축이 킬로와트 시당 몇 번의 프롬프트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은 전력을 쓰면서도 더 많이 프롬프트 날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제미나이가 확실히 이제 위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기존 방식으로 좁게 측정하면은 1킬로와트 시당 거의 10,000건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포괄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이게 한 4,167건이라고 좀 더 작게 나온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차이잖아요. 1kW 시당 프롬프트가 10,000회가 아니라 실제로 AI 서비스를 해보면은 4,000회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범위를 정말로 잘 늘려가지고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AI 서비스를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있는가, 환경에는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비교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구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이게 기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4배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하나당 에너지가 0.24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를 드는 게. 그러면서 뭐 CO2, 프롬프트 하나당 CO2가 얼마나 에미션 됐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0.02에서 0.03으로 갔고, 프롬프트당 물이 얼마나 쓰이냐 0.26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 한 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물 소비량이 0.26ml라고 하는 게 물방울 한 5방울 정도 되고, 0.24W는 최신 TV로 9초 동안 보는 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 자체는 환경 영향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건 기준입니다. 더 많아지면 이제 하겠지만도 어쨌든 기존 거보다 더 높게 된 건 맞으니까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규어 4를 보시면은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1년 만에 효율이 47배나 늘어났거든요. 이 프롬프트당 CO2 에미션을 이제 47배나 지금 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이 뭐 어떤 걸 했느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델이랑 소프트웨어 같은 효율을 개선을 했죠. 예를 들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제미나이는 도입을 했었고, 알고리즘도 최적화하고 AI 서비스를 위해서 서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33배 일단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원래 제가 그 구글 캠퍼스 베이비 캠퍼스 리뷰하는 영상도 올렸잖아요. 제가 직접 투어를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이제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청정 에너지 만들듯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도 엑스퍼트들의 믹스처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출하할 때는 일부 엑스퍼트들만 활성화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애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GPU, TPU 이게 활용 가능성이 이제 쉬고 있는 GPU가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구글에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워크로드 관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TPU도 꾸준히 이렇게 HBM을 도입하면서 용량을 늘려오고 딱딱 맞춰갖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풀스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논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은 구글이 뭐 구글 어스니 뭐니 뭐 온갖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검색도 검색이고 굉장히 많은 그런 서버 중심의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워낙 잘 해왔다 보니까 이런 풀스택으로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들,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칩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체 AI 서빙을 하는 능력 자체에서도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특히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의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 돈을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라든가 서비스를 좀 잘 못하는, 최근에도 GPT-5가 실망스러웠던 게 이 사용성을 생각 못하고 그냥 약간 좀 합쳐버려가지고 라우터가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구글이 또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러한 벤치마크들이 구글이 이렇게 제시를 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야 내가 하지 않을까. 자체 칩 뭐 한다 이런 것들도 구글이 참 앞서간 부분들이 많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구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AI로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비용을 줄이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운영, 에너지 공급까지 모든 풀스택으로 쭉쭉쭉 최적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강점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구글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조칩 이제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한 AI6 칩이 도조용이라고 좀 퍼졌었는데 지금 후속해서 들리는 정보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이것 또한 AI6 칩이라는 단일 어떤 코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서버에서도 확장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로 지금 엔비디아 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칩으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 또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그 엔지니어링적인 진짜 효율충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효율을 중시해서 프라이싱을 굉장히 낮춰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조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대표가 나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 서비스를 많이 해왔던 기업의 어떤 이점들 있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